전번에 전고점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 되면 물량이 기다렸었던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 전고점까지 가는데, 많이 올라갔다면 그 전고점에서 다시 전고점 맞고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으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힘들어할 때에 그때는 좀 지켜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릴 때에 얼마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한테 줘라, 욕심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고요. 11번째에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요, 확신 어디서 오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오래 지켜보았다. 난 이 주식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 얘가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지고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 이 오래 지켜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경험을 해보고 지켜보고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이 주식은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 주식은 겨울에는 꼭 올라가더라. 이 주식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세력이 붙으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더라. 올라갈 때는 10% 20%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더라. 제가 좋아하고 있는 주식 업종도 있고 주식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주식이 끼가 있어야 된다. 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끼는 업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 제가 이 유통 주식수와 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전 딱 5가지만 주로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순수익이 남는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회사, 이런 회사를 갖다 참 좋아합니다. 이 회사 좋아, 매년 플러스야, 그러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15도의 각도로, 15도에서 20도의 각도로 올라갑니다. 매년 좋으니까, 매년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주가가, 기업이 마이너스를 겪다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그러면 올라가는 각도는 15도에서 20도가 아니라 60도도 될 수 있고 40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아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는 상장 주식수가 1,500만 주, 유통 주식수가 1,000만 주,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은 제약업종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종 좋아합니다. 제약은 바이오, 신약, 헬스케어까지 묶은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면 제약주도 올라가겠지만 수산주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식수 적은 게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주식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게 100종목, 가격과 차트까지 머릿속에 깨고 있는 게 한 100종목 정도 되는데, 늘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다 그러면 확신이 생겼으니 나는 그 주식을 갖다가 매수할 겁니다. 왜? 30년 동안 오래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주식의 생리를 잘 안다는 이야기죠.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100%를 다 들어간다? 이거를 주식에서 몰빵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정말 확신이 있으면 50% 정도 들어갑니다. 50%. 왜? 주식에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내가 이 주식이 확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내부자도 아니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오래 지켜봤어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50%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50%에서 30%, 그 다음에 두 번째 30%,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40%. 그래서 이 100%가 자본금의 50%를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투자하라. 여기서 과감하게 투자라는 게 100%다 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종목이 확신이 있고 자신 있으면 그 종목을 설정해서 30%로 사고 30% 사고 40% 사고 이렇게 해서 가진 돈의 반 정도 나눠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잘 되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수익이 난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주식 앞에서는 겸허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을 낮추고 몸짓을 좀 낮춰야지. 나 실력 있어서 내가 돈을 벌었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주식이 경제의 장이 좋으니까 내 실력이 먹힌 것이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아는 게 많다?
그것이 장을 못 이긴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을 못 이기니까 항상 겸허하게 해야 되고, 몸을 낮춰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서 건너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될 때 자만하지 마라. 실력이 아니다. 주식의 장이 좋아서 그런 것뿐이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에 빠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야. 막 올라가. 그러면 그때는 웬만하면 어떤 걸 사도 다 수익이 납니다. 올해 코로나가 3월 26일 날 저점을 찍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그 어떤 걸 사도 다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실력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 낙폭이 컸었던 것,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끼가 있는 종목들을 갖다 골라서 사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도 그냥 사면 올라. 3월 26일 날부터 무려 한 달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 2배, 3배는 다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그때의 어떤 주가든 가격을 보고 지금의 주가를 봐보시면은 제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그때는 돈 가지고 있는 거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줄 때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줄 때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그냥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때가 좋으면 돈은 쉽게 벌리고 자본금은 쉽게 풀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주식해서 수익이 났다면 돈을 찾아서 한번 써봐라. 자, 500만 원 가지고 해서 10%를 벌었는데 50만 원이죠. 50만 원 가지고 제가 교육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50만 원 가지고 한번 나가서 써봐.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이고 피자집에 피자 한 판이 2만 원이면 아주 좋은 피자를 살 수 있는데, 순댓국 한 그릇에 8,000원, 커피 한 잔에 3,000원. 자, 50만 원을 가지고 쓴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어요. 노력에 대한 대가의 결실, 그것도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생 중에 5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을 전부 다 주식을 다시 사. 그럼 550만 원이 됐으니까 수익이 나면 더 많이 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네? 알고 보니까 경영주가 배임 횡령을 했어. 배임 횡령이란 돈 갖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어.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유상증자를 해. 주가요 금방 떨어집니다. 그럼 내 돈 500만 원은 고사하고 50만 원 번 거는 수익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손실로 가. 이런 우매한 짓은 하지 마라. 그냥 돈을 벌었으면 꼭 찾아서 일부는 나 참 잘했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기다려서 수익 냈으니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자신한테 옹색하지 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옷도 한 벌 사 입고, 적게 벌었으면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신이 칭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번에 충동매매는 실패를 부른다. 내가 이 종목 분석도 안 했는데 충동매매는 돈 잃은 사람은 절대 안 생겨요.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왔어. 수익이 나서. 나 이거 한번 사볼까? 글쎄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아예 없다고 봐요. 내가 그 주식 분석도 안 해보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몇 프로며 영업실적이 얼마며 1년에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버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충동매매, 이거 사고 싶다. 추격매수해. 추격매수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그냥 덜컥 잡아버려. 그럼 잡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 돈 버는 게 어렵지. 떨어지는 건 금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동매매는 절대 하지 말고 주식의 종목을 고를 때 충분히 분석하고 오래 지켜봐서 확신이 생기면 그때 주식을 매수해야지. 그렇게 매수해도 손해보는 게 허다한데 분석을 안 하고 샀다. 글쎄 그 뒷책임은 아마 주식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번째, 투자 성공은 타이밍과 종목 선택이 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3월 달에 주식의 제약주를 다 샀더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었을까? 과거를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 성공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타이밍, 어느 때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승패가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 주식은요, 마냥 올라가는 게 없고 마냥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아까 제가 대한유화 이야기했지만, 자 오늘 나왔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게 보여요. 차트를 공부하면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떨어질 건 알면서도 나중에 더 많이 갈 거니까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일단 수익이 났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일단 나왔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7번, 팔고 나서 올라도 슬퍼하지 마라. 나 이거 오늘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상한가 갔어요, 선생님. 이거 속이 상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러면 하한가 가면 기분 좋은가? 그거 아닙니다. 일단 팔았어. 그럼 내 손을 떠난 것이니까 그가 오르든 내리든, 오르면 다른 사람이 먹었을 것이고 떨어지면 그나마 나는 잘 나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팔고 나서 올랐는데 야, 나 그거 못 먹었어. 아까 제가 생선 머리와 꼬랑지는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그 꼬랑지에 못 산 것을 갖다가 한탄해하고 대가리에서 못 판 거를 갖다 한탄해하면 그 사람 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병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증 생기고 그 다음에 병 생겨서 못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이 났는데도 그 수익으로 만족을 못해.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못 가진 거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 엄청나게 우매한 사람이죠. 주식의 정의를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이 게임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이길 확률이 많고,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키보드로 어떻게 폭풍이고 어떤 게 장풍이고 어떤 게 발차기고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면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나왔으면 됐지, 못 먹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팔고 나서 올라도 슬퍼하지 마라. 일단 팔면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게 얼마까지 가는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아, 조금 더 가지고 있었을 걸, 아니면 그때 잘 나왔다, 이런 판단을 본인한테 수업용으로 써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번,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는 손대지 마라. 주가가 보면은요, 사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그럼 주가가 계속 이렇게만 가느냐? 아닙니다. 주가가 언제나 한 번을 이렇게 튀어주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 주식 막 이렇게 기기 시작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어.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옛날에 인콘이라는 주식이 그랬습니다. 9개월이 가도록 주가의 등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10개월에 샀습니다. 10개월. 10개월째 움직이지 않을 때 샀어요. 그런데 12개월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럼 난 몇 개월 기다렸어요? 2개월 기다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야 할 시점을 본인이 캐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000원짜리 주식을 정확하게 4,500원에서 5,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을 갖다가 4,700원에 잡았는데 제가 5,500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더니 제 차가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1파 상승을 갖다가 먹고 나온 겁니다. 제가 인콘이라고 그랬죠? 인콘. CCTV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얼마의 파동을 갖다 먹고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나는 이 주식에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 9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기 시작할 때, 아니면 윗꼬리를 달 때,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 줄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이런 것이 전부 다다.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시작할 때 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 이런 게 전부 다다 이 주식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야 할 때 들어가야 할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손대지 마라. 손대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주식을 그냥 내두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니까 나는 이 주식 사지 말아야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아니요. 한 번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오랜 시간을 갖다가 횡보한 거에 비례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것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렇게 횡보하는 거, 오늘 무슨 게임주가 오래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찍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손대지 말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서 끌어가 아니라 얼마만큼 귀엽고 횡보했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걸 갖다 캐치를 해내야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인기주는 초기 시세에 따라 붙어라. 주식이요, 나중에 따라 붙으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주식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격언도 있는데, 세상에 누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막 달리니까 속도감은 있겠지만 올라타다가 말 뒤꿈치에 맞으면 사자도 말 뒤꿈치에 맞아서 갈비뼈 부러져서 죽습니다. 사냥 잘못하면. 그러니까 증권회사 모든 직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것이 대부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을 갖다가 추천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천해 줄 때 이게 얼마까지 더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마치 이 회사의 대표인 양, 사장인 양, 공신한 뉴스 같은 거 한두 개쯤 꿰고 있는 그런 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해서 잃지 않는 방법, 바닥에서 사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살 때에는 벌써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따라 붙으면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가 한참을 가야 하는데 초기에 잡았으니 그만큼의 수익은 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욕심 부리는 방법 알려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샀는데 고점이야, 떨어져. 난 10,000원에 샀는데 올라갈 걸 다 가정하고 사는데 만약에 내가 얘가 9,500원 떨어지면 난 그때는 그냥 나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5%입니다. 적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500만 원이면 25만 원을 손해보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야 되겠다. 이런 손절 라인을 갖다가 정해놓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막 샀는데 오르기 시작해. 그럼 참 다행인데 샀는데 떨어져. 그러면 내가 9,500원까지 빠지면 만약에 이 종목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기주는 초기 시대에 따라 붙어라. 네, 처음에 사서 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수익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제약주가 3월달부터 많이 올랐는데 한 배, 두 배 올랐는데 얘가 힘이 다해가는데 그때 들어가. 제넥신 15만 원에 들어가. 셀트리온 30만 원에 들어가. 30만 원. 제가 셀트리온 33만 원에 나왔는데 30만 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건 10%, 떨어질 건 40, 50%. 아니, 올라갈 게 40, 50%고 떨어질 게 10%여야지. 올라갈 게 10%고 떨어질 게 40, 50%라면 그건 미치는 장사잖아요. 위험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주식에 사는 게 아니다. (20번) 초단타 시세를 노리지 마라. 여기 주식을 하는 분들이 아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분봉을 보고, 가령 저도 단타를 합니다. 저도 단타를 하는데 5분봉, 그 다음에 15분봉, 30분봉, 60분봉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도 하지만 주로 단타와 단기를 섞어가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기도 하고 장기도 합니다. 단타는 분봉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도 2번 내지 3번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종목을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사고, 그 다음에 단타로
먹는 퍼센트는 플러스 2%에서 뭐 한 7%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내지 3번 매매하는 법, 이거를 단타라고 하고 스캘퍼라고 합니다. 스캘퍼. 이걸 직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아주 고수분들이죠. 그 다음에 단기는 3개월 전후, 중기는 6개월 전후, 장기는 1년 이상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타는 5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고, 단기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입니다. 이평선, 5일선, 21선 보고 매매하고, 중기는 5일선, 21선, 61선 보고 매매하고, 장기는 21선, 61선, 241선, 481선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는 일봉을 보고, 중기는 주봉을 보고, 장기는 월봉을 보고 설정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거는 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중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네? 그러면 중기고 뭐이고 그냥 나옵니다. 나중에 상한가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텐데, 호가창 보는 법을 갖다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포가 매매법을 갖다가 보면서 상한가 잔량이 몇 프로 남았으면 보유하고 어느 정도 소진되면 나와야 된다. 그건 분명히 상한가가 밀리니까. 그래서 이 초단타 시세를 노리지 말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 단타를 갖다가 접하기 어려우니까. 왜냐면 여기는 스캘퍼 직업군이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직장. 주식하는 게 전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니 맨날 샀다 팔았다 이걸 할 수가 있나?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골라서 샀을 때에는 바닥에서 사서 최소한 3, 6, 9, 11로 기다리면서 그 안에 수익이 낼 수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제 샀는데 내가 오늘 우연찮게 주식이 15%, 20% 올랐어. 100만원어치 샀는데, 1000만원어치 샀는데 10%, 15%면은 100만원, 150만원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와야죠. 다른 거 사도 되니까. 더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눌림목이라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장대 양봉이 있으면 5일선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단타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스캘퍼들, 아니면 저처럼 주식을 강의하는, 어느 정도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10%의 등락은 대세 전환일 경우가 많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플러스 10% 이상 올랐어. 그러면